국산차와 경쟁할 저렴한 가격의 수입차가 공개됐습니다. 매끈하고 미래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실내 구성, 그리고 재원이 매력적인데요. 폭스바겐 플랫폼까지 적용된 이 신차,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말까지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던 포드는 최근 목표치의 대거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느려지면서 기존의 10조 원을 넘게 투자하겠다는 포드도 뭔가 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결국 힘을 좀 빼고 우선 보급형 전기차에 사활을 거는 듯한 분위기이며, 특히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을 사용하는 등 개발비 면에서도 최대한 돈을 아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첫 합작 모델이 이번 익스플로러 EV죠. 같은 이름의 준대형 SUV와는 달리 비교적 컴팩트한 전기 SUV입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같은 이름의 내연기관차는 5m가 넘지만 이 차는 전장 4460mm, 휠베이스 2770mm의 크기로 기아 니로보다는 크고 벤츠 GLA와 거의 비슷한 준중형 SUV입니다. 물론 GLA보다는 정통 SUV에 조금 가까운 각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 모델인 폭스바겐 ID4보다는 길이는 12cm 짧지만 휠베이스는 오히려 5mm 긴 탄탄한 비율을 가졌죠. 정통 SUV처럼 각졌기에 실제 수치보다 덩치가 커 보이네요. 일단 전면부부터가 재미있는데 이미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춰 재해석된 방패형 그릴이라고 표현하는 마스크가 포드 엠블럼과 함께 돋보이며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 위엔 익스플로러 레터링이 새겨진 검은 가니쉬가 양측 헤드램프를 이어줍니다. 검게 칠해진 헤드램프 속엔 기역자의 얇은 DRL이 눈에 띄며 LED 램프와 센서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큼지막한 범퍼부엔 여러 요소들이 겹쳐진 듯한 레이어드 디자인을 선보이고 은빛 가니쉬가 마치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모습을 연출하죠. 측면도 재미있습니다. 같은 MEB 플랫폼을 쓴 아우디 Q4 e-tron과 흡사한 비율인데요. 후드가 비교적 짧지만 극도로 짧은 앞뒤 오버행이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죠. 미니의 옆모습도 잠깐 생각나는 모습이네요. A필러가 앞으로 전진돼 전륜구동 내연기관의 느낌을 살짝 내지만 각도가 크게 누워 꽤나 스포티하며 A필러부터 D필러까지 모두 검게 칠해 지붕이 둥둥 떠있는 듯한 플로팅 루프를 만듭니다. C필러 쪽에는 6줄의 사각형을 그려 샤크핀 가니쉬를 흉내냈는데 뭔가 피아노를 보는 것 같고 재미있네요. 지붕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75kg이죠. 특별한 캐릭터 라인은 보이지 않지만 휠하우스 주위를 깊게 파 역동감을 주었고, 차체 대비 거대한 최대 21인치의 휠은 디자이너가 꿈꾸는 비율에 가깝습니다. 5 스포크 스타일의 휠 패턴이 마음에 드네요.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후면부도 독특한데 툭 튀어나온 스포일러가 역동적이며 유독 작은 후면 유리가 눈에 띕니다. 와이퍼를 스포일러 아래에 숨겼으면 좋았겠지만 구조상 어쩔 수 없었겠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익스플로러 레터링이 새겨진 검은 가니쉬가 좌우 테일램프를 연결하며 내연기관 익스플로러를 계승한 듯한 기역자 그래픽이 세련된 맛이네요. 기계적인 범퍼 하단부엔 은빛의 가니쉬가 스키드 플레이트의 맛을 역시 보여주며 가짜 머플러는 마련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5인승 구조이며 머스탱 마하2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인데요. 투톤 루프 그리고 T자형 레이아웃이 미래적이면서도 짜임새가 아주 좋습니다. 약간 영화 트론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사각 혼 커버의 신형 스티어링 휠은 상하단이 눌린 역동적인 타입이며 머스탱 마하2보다 훨씬 멋진 모습입니다. 그 뒤 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자그마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며 14.6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입체적이고 화려한 UI를 자랑하네요. 각지고 큼직큼직한 그래픽이 미국차의 향도 좀 나는데요. 태양빛을 피해 스크린의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수직까지 세울 시 스크린 하단에 귀중품 보관함을 열 수 있습니다. 볼륨 조절부터 공조기까지 모두 터치인 건 호불호가 갈리겠죠. 대시보드 위에 거대한 사운드바가 노출돼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데 새어나오는 빛이 인상적이며 6개 스피커와 1개의 우퍼가 얼마나 좋은 음질을 내줄지 기대되네요. 센터 콘솔의 하단엔 15인치 노트북을 넣을 큰 공간을
공간을 마련했다 하네요. 2열 공간은 전기차답게 차급 이상을 보여주며 헤드룸과 레그룸 모두 여유롭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450리터로 양호하네요. 세 번째, 제온입니다. 독일 쾰른에서 생산되는 익스플로러 EV는 후륜 모델과 4륜 모델을 지원하며 52kWh와 77kWh의 배터리를 제공합니다. 기본 168마력이며 최대 335마력을 뿜어내죠. 주행거리는 유럽 기준 최소 351km, 최대 491km를 주행합니다. 빡센 국내 인증 기준으로 최대 360km 수준이 예상되네요. 트림에 따라 최대 시속은 160에서 180km죠. 170kW급 급속 충전으로 10%에서 80%까지 25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유럽 우선 출시하며 현지 기준 한화 약 6,300만원에서 시작하기에 국내 출시가 이뤄진다면 보조금 100% 구간인 대략 5천만원 초반 수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만큼 국내 역시 기대하는 소비자가 많으며 다만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국산차와 비교해 어떤 모델이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셜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